이제 해결했어. 우리 오늘은 몇 쪽이냐? 저번 시간에 급수와 정적분,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77쪽 여기서부터는 또 수투하고 똑같지? 곡선과 차표축 사이의 넓이 해야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y는 fx가 있고 이게 x축이었어. 여기 a, 이게 b. 그러면 뭐라 그랬어? 여기 넓이는 이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잖아. 넓이는 인테그랄 이걸 그랬잖아. 근데 왜 이제 저것이 넓이라고 했냐면 fx가 지금 다 어때? 요 fx가 다 위쪽에 있잖아. 그래서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나눠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다 더하면 그게 넓이가 되겠지. 근데 함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x축 아래로. 그때는 이게 x는 a고 예를 들어서 이게 x는 b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x축 위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접근하면 넓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구분 부족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쪼개면 뭐냐? 높이가 이 숫자를 넣으면 음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숫자는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온다 그랬잖아. 이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음의 넓이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정적분 값을 구할 때는 뭐 음수가 나오지만 내가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fx식을 어떻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a부터 b까지 접근해준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요 선에서 얘를 이제 뺀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이제 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게 x축이든 뭐 직선이든 아무튼 뭐 함수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fx하고 gx가 있을 때 이거의 넓이, 여기 넓이는 항상 인티그랄 구간수고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다음에 보내주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fx고 이게 gx다, 이게 x는 a고 이게 x는 b다. 교차하는 요 값이 x는 c면 인티그랄 a부터 c까지는 gx가 위의 함수니까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fx가 위니까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접근해주면 되잖아. 정확하게 수투 개념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제 당연히 수투에서는 요 위의 함수, 아래 함수 이런 함수들이 뭘로 나와? 다항 함수로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항 함수가 아니더라도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함수로 나온다 버리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x축으로 이제 함수가 그냥 일반적인 다양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양한 그래프 모양에서 우리가 꼭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함수하고 y축하고 범위를 y로 설정해서 y축, 우리 217쪽의 두 번째 이제 어떤 함수 그래프하고 y축하고 범위도 y방향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을 바꿔서 y는 fx 그래프 말고 그거를 정리를 x는 뭐 gy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y가 x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티그랄 c부터 d까지 gy, dy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하고 문제에서 이제 y축 둘러싸여 있냐,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의 넓이를 구할 때 x축 방향보다 뭔가 y축 방향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 우리 개념 체크를 보기만 해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 그 다음에 x는 0, x는 2. 그럼 거기다 우리가 그려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2의 x제곱 dx 계산해주면 되겠고, 밑에 y는 ln x 그래프하고 y축하고 y는 0하고 y는 1 그래갖고 표시를 해봤더니 그림이 초록색 그 그림이잖아. 그럼 얘는 항상 우리가 fx d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 dx 하면 그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저기 오른쪽 끝이 2잖아. 1이 나오게 하는 x의 값이 2지. 그러니까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빼줘도 되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는가?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빼줘도 되는데 그냥 얘는 내가 고개만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면 이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x는 gy 그래프를 적분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도 된다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꼭 굳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안 한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넓이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줘도 된다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와서 278쪽에 이게 114번.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렵게 안 나오니까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나와야 되니까. 자, 1번 y는 마이너스 ln x. 그럼 ln x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은 y의 부호를 반대한 거니까 x축 대칭한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이게 y는 마이너스 ln x 이거 하고 x축 여기가 1이지 항상. x축 그 다음에 x는 2 여기가 x는 2 그래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하면 된다?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위의 함수 이게 이제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위의 함수 0 빼기 아래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ln x dx 요거 계산하면 되네. 계산은 생략을 할게. 너네 이제 할 때는 한번 해보고 계산이 한번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어디 요거는 1부터 2까지 ln x dx네. 그러면 적분하면 뭐라고? ln x 적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요거니 x ln x 빼기 x 플러스 c인데 이제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부분 적분법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외워놓으라 그랬어. ln x는 다음 옆으로 와서 2번 y는 sin x하고 sin x를 0부터 2파이까지 하나의 주기만 그리고 x축. 자 그러면 여기 2파이까지고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넓이야? 양의 넓이고 얘는 음의 넓이야. 근데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사인 그래프는 뭐야? 요 위에 있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2배 해주면 되지. 0부터 여기가 파이까지 뭐 요게 sin x dx 이렇게 파이니까 넓이가 똑같으니까 굳이 따로따로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것만 산수 계산해주면 되고. 다음 이제 옆으로 와서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또 구해보는데 이쪽으로 왔어. 이거는 그러니까 수투에서 했던 거랑 아예 똑같아. 개념이 함수만 다른 거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115번 양의 넓이, 음의 넓이 좀 넓이 부분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x가 0보다 적대 0보다 적은 쪽에다가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 4, 3면 방향인데 0보다 적은 쪽에만 그리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거고 이거 하고 y축 그 다음에 이제 y는 1 이게 y는 2라고 그 다음에 뭐 y는 2
2면 2.7 얼마니까 요 정도 되겠네. y는 2. y축 y는 1, y는 2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넓이잖아. 맞냐? 네. 그럼 얘는 이거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예를 들어서 범위 얘를 안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요 넓이를 또 빼야 되고 여기 입구에서 얘를 더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지금 y는 2라고 y는 2니까 이 그래프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범위가 y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얘를 지금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을 바꿔서 여기서 x는 하고 정리를 해. 여기서 그러면 x 양변을 곱하고 y로 나누니까 요거잖아. 그러면 요 놈 가지고 어디서부터 y 방향의 범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y분의 1 dy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변수만 y로 바꾼 거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마이너스 y분의 1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y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는 그냥 앞으로 보내면 돼. 요거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에 뭐? ln 절대값 y 1부터 여기까지 요거 계산하면 또 되겠네. 당연히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잠깐 이게 여기가 얘인데 지금 마이너스 y분의 1인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을 바꿨으니까 지금 요 놈의 이게 지금 y축이고 요게 지금 뭐요? x축인데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을 할 때 이게 y의 윗부분 얘는 아래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에서 여기가 0 빼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어야 돼. 이해됐냐? 자, 이런 거라고 맞지? 이게 x축. 우리가 요 밑에 있으면 fx라는 함수가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찾았까? 여기 a, b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이거 0 빼기 요거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으면 빼기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 fx, dx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함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고 그럼 x가 y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y가 여기가 윗부분 그러면 여기 y축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라고 지금 y축 아래 이 그래프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쪽에서 보면 되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그 식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0 빼기 요놈 한 거니까. 그러니까 0 빼기 마이너스 y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y분의 1이네 그냥 요거네. 네. 여기서 상수 계산하면 되고. 다음 2번. 2번 하나 해보고. 2번 하나 한번 해봐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y축 그 다음에 y는 1 y는 9 범위가 이렇게 y축 방향이니까 얘도 그래프하고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편할 거고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2 이게 요렇게냐? 네.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얼마냐? 0 넣으면 4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y는 1 이게 y는 1 그 다음에 y는 9 y는 9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네 지금 y축하고 y는 1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함수식을 어떻게 하라고? y축 방향을 할 거니까 x는 gy 형태로 나타내라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여기서 y는 어째? 양수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할 거니까
루트 y는 x 플러스 2. x는 루트 y 마이너스 2. 이거네. 그래가지고, 자, 1부터 4까지는, 자,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이 x의 역할. 여기, x보다 여기서 지금 x가 양수인 것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음수인 부분이라고, 음수 부분. 그러니까 얘는 0 빼기 요놈.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2 dy 플러스 4부터 9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루트 y 빼기 dy 계산해주면 되네. 이것도 접근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우리가 곡선과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토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곡선 자체의 식이 우리 밑에도 루트 1 빼기 x제곱이라든가 ln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루트 x 플러스 루트 y는 2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데, 일단은 그 그래프 자체가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는다. 그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축, x축, y축, 그 다음에 직선들 이런 거를 살펴봐서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겠는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겠는지 그걸 판단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막아주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막아주는 그 숫자, 우리 114번은 x는 숫자로 막아줬어. x는 숫자로 막아줬으니까 그 그래프하고 x는 숫자를 그려보면 둘러싸이는 게 x축, 그러니까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또 막아주는 직선이 y는 숫자면 이렇게 막다 보니까 당연히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럴 때는 x는 gy 해서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을 바꿔서 x는 gy라는 함수하고 구간의 양 끝을 가지고 적분을 하는데, 방금 아까 쪽에서처럼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x축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x축이 0이니까 위에 함수 빼기 아래 함수, 그러면 아래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해야 된다고. 그럼 y축 방향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 y축으로 둘러싼 부분에 할 때도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기준을 할 때는 이제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이 바뀌어서 위 아래가 뭘로 바뀌었어? 좌우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라고 이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280쪽도 설명을 했대. 자, 두 곡선이 이루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우리가 x축도 원래는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개념으로 생각해서 위의 함수에서 x는 0, y는 0, 0을 빼봤자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fx, dx 하고 끝냈는데,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한 다음에 범위 양 끝에 그거 계산해주면 되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식으로 쓰면 그냥 fx 빼기 gx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하고 뭐 y축 방향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념 체크를 봐봐. 개념 체크를 봤어. 다음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토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y는 x분의 4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5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하고 똑같아. 그러면 구간의 양 끝을 구해야 되니까 위 끝, 왼쪽 아래쪽 뭐 연립해서 1하고 4 나왔고, 위에 함수 빼기 아래 함수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네. 다음 2번은 애초에 그냥 x는 y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렇게 나왔어. 이제 x는 y제곱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포물선이지, 포물선. 기하를 배운 사람은 x는 y제곱은 포물선이구나 라고 알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제 기하를 안 배운 사람은 일단 x는 y제곱 그러면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하고 바꿔서 생각해라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x를 y축으로 생각하고 y축을 x로 생각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의 보다시피 어떻게 생겼어? 이게 x고 이게 y 제곱이어서 아니 y여서 x는 y 제곱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지. 이게 x는 y 제곱의 그래프라고 됐냐? 그럼 이거하고 거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가지고 얘 교점의 y좌표 교점의 y좌표 교점은 열림하면 되잖아. 열림에서 y좌표를 구했더니 얼마다? 1, 2,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러면 y축 방향으로 가서 이거 두 개로 둘러싸이는 넓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 위의 함수가 뭐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서 요거 뭐요? y 제곱 뺀 다음에 접근하면 되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게 뭐라 그랬어?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하고 자리력을 바꾼 거니까 이걸 살짝 옆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뭐야? y는 x 제곱하고 직선이잖아. 얘하고 직선이요. 그럼 여기 둘러싸인 몸의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일 때 넓이 어떻게 구했냐? 6분의 절대값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했대. 수표에서 이거 굳이 봐봐. 함수 자체가 2차 함수고 직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얘가 y축 방향을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한 다음에 양끝 접근해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수투 접근할 때 2차 함수와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렇게 공식이 있었다고. 눈에 딱 보이잖아. 2차 함수 형태고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얘가 y는 x제곱 열림해봤자 1이요. 그럼 1에 베타 빼기 알파 3의 몇 제곱이요? 세제곱. 그럼 얼마요? 6분의 27이니까 얼마다? 3, 2, 6 3, 9, 27 그래서 2분의 9냐? 그렇게 이제 바로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그냥 범위 구해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범위 적분하면 된다고. 그 함수가 저렇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할 수 있는 함수면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유형 116이나 뒤에 117도 마찬가지고 다 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투의 개념하고 똑같고 함수만 다르다고. 함수만. 그러면 얼른 어디 116번 해보시고. 이건 뭐요? y는 루트 x y는 x제곱. 그럼 뭐냐 둘이? 이따가 나오죠. 두 개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y는 x제곱하고 y는 루트 x하고. 그러면 두 개가 역함수와 관계니까 뭐 해야 돼? y는 x 대칭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면 이게 얼마요? 1이잖아. 그럼 네가 접근할 때, 우리가 접근할 때 성진이 루트 x를 접근할 거요? x제곱을 접근할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똑같잖아. 네가 위에 부분 넓이, 여기 넓이 구할래? 아니면 아래 부분 넓이 구할래? 여기 구할래? 응? 자, 위에 부분의 넓이는 뭐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이거 한 다음에 2배 할까요? 아니면 0부터 1까지 여기 밑에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이거 한 다음에 2배 할 거야. 뭐 할 거야? 말할 거. 당연히 아닐 거야. 하고 싶대. 상관없다니까 사실은. 루트 x를 적분할래 아니면 x제곱을 적분할래 차이요. 근데 당연히 뭐하고? x제곱으로 하고 싶대. 다음 2번. 이거 1번이었고 2번도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복잡한 게 안 나온다고. sin x y는 코사인 x를 한 주기로만 그려라. 그러면 사인은 이렇게 생겼었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지. 자, 이걸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 그러니까 어디요? 여기. 맞냐? 네.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두 개 연립하면 4분의 파이고 우리 그래프에서 여기는 얼마? 4분의 5파이냐? 네. 그럼 이렇게 그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위에 함수가 뭐야? 사인. 사인. 밑에 함수는 사인. 코사인. 요거만 하면 되네. 적분이 사인 적분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은 사인. 마이너스 사인 x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이거네. 수투에서 했던 거랑 뭐 똑같으니까. 117번도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고 y는 x, y는 1, y는 2니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겠지. 거기 그림 나와있지. 그림 딱 보면 y축으로 해야겠지. 네. 그러면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x에서 2x. 아니지. x에서 2의 x제곱을 빼면 안 되지. y축 방향으로 하려면 x는 gy로 쓰라고 그랬잖아. 그거 조심해야 돼 항상. 네. x는 gy로 써야 되니까 x는 ln y 이렇게 썼고 x 빼기 ln y로 해야 된다고. 됐냐? 네. 다음 두 번째 거. y는 ln x하고 y는 x하고 1부터 4 y는 1 y는 4니까 y축 방향으로 또 하면 편하겠네. 그래서 위의 함수 y는 ln x니까 얘를 또 바꿔서 x는 2의 y제곱. 항상 y축 방향은 x는 2의 y제곱 이렇게 써놓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림만 저렇게 그려보고 생각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생략. 다음으로 이제 118번.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응용. 곡선 y는 루트 x와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y는 이게 루트 x고 위의 점 1,1 여기 1,1에서 접선을 구하래. 이렇게 접선을 딱 구해서 이거하고 접선과 y축과 그래프. 그러니까 y는 루트 x와 y축하고 그 다음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네. 여기 넓이 구하라고. 그럼 뭐 해야겠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그러니까 위의 함수 즉 접선을 구해라 이 말이네. 자, 그러면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 자, 루트 x 미분하면 뭐? 2분의 1 루트 x 정도. 그러니까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거든.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이니까 1 넣으면 돼. 그러면 2분의 1이네.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한 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의 x-x1 2분의 1 x 마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위의 식 이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이거 계산하면 되네? 수에서 했던 거니까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유형 119번 함수 fx는 루트 4x 빼기 3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까 저거랑 똑같네. 저거는 우리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인지 알았어.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루트 지금 4x 빼기 3은 4분의 3, 0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냐? 네.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러면 또 아까 요 넓이하고 뭐하고 똑같다? 요 넓이가 똑같지? 그럼 뭐를 y는 x하고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했더니 컨닝이라고 설명해. 그럼 뭐 보면 돼?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이게 위의 함수잖아. 루트에 4x 빼기 3 빼기 x dx. 이거 계산해도 되고, 나는 얘를 좀 접근하기가 싫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요 함수를 구해서 해도 된다고. 요 함수를. 역함수를. 자, y는 루트 4x 빼기 3의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양면 제곱하니까 4y 빼기 3이고 x제곱 플러스 3이 4y니까 4분의 1 x의 제곱 4분의 3이냐? 네. 요게 요 함수라고. 그럼 x에서 이거 뺀 다음에 1부터 3까지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요 정도야 너네가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바로 특별한 거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수투에서 했던 거를 뭐 한 거요? 그냥 복습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함수만 우리가 좀 다른 함수 지수 뭐 로그 유리 무리 삼각함수 가지고 한 거다 생각하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넓이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285쪽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와. 입체도형의 부피. 입체도형의 부피. 우리가 이 입체도형이라는 것도 우리 너네 구분구조법 할 때 앞에 가보면 구분구조법 할 때 어디 있어? 270쪽에 110-2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시오. 했냐? 원뿔의 부피도 n개의 원기둥으로 나눠서 이제 원뿔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 얘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때 얘를 3차원인데 2차원으로 평면으로 앞에서 이렇게 딱 잘라. 앞에서 보면 이거잖아. 근데 얘를 n개로 잘라. 이렇게 n개로 잘라서 어떻게 했어? 아래 거 가지고 딱 연결을 해. 그러면 얘가 지금 한 차원 낮춰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 얘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원기둥으로 보이는 거지. 이 원기둥의 합을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입체도형도 결국 뭘로? 구분구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잘 봐. 개념이 이거야. y는 fx가 있어.
이게 x야. x는 a, x는 b. 얘의 넓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우리 구분구조법 구할 때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갰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을 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의 k 그 다음에 n분의 b 빼기 a 이렇게 이게 구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 인티그랄로 바뀐다 그랬잖아. 이게 다 더한다의 의미고 그럼 뭐를 다 더하냐 이제 잘개 쪽에서 다 더한다의 의미고 뭐를 다 더하냐면 여기가 뭐였어? 이게 뭐라 그랬어? 가로라 그랬어. 가로의 길이 얘가 뭐요? 함수에 따른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이게 뭐요? 직사각형 됐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잘개 쪽에서 다 더하면 넓이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잘 봐.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체요. 이렇게 거기 우리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X좌표가 X인역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가 S, X인 입체도형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뭔 말이냐? 어떤 입체도형이 있어.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평면 도형이 있는 거지. 평면에 이런 도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공간에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X축을 뽑았어. 여기다가 X축을 딱 뽑았어. X축을 뽑았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었고 원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에서의 이 입체 도형의 단면의 넓이의 식을 알아. 이 단면을 나타내는 넓이의 식을 안다고. 그 단면의 넓이의 식을 SX다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요 지금 입체 도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지면 요 넓이가 어떻게 변하고 즉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반면의 넓이가 SX인 입체 도형. 얘가 평면 도형인데 여기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높이의 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평면 도형이니까 높이의 식을 하는 거고 얘는 뭐요? 반면의 넓이의 식을 하는 거.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 살기 쪼개. 이렇게 쪼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원기둥이 나온 거예요. 원기둥 맞냐? 그럼 원기둥을 다 더해서 잘개 쪽에서 더하면 되지. 즉 부피라는 거는 뭐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잘개 쪼갠다. n개를 더 잘개 쪽에서 합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 가로 곱하기 여기 높이지. 그러니까 높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민넓이가 뭐냐면 여기 민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SX래. 이렇게 쓸 수 있죠. n분의 p 빼기 a의 k. 그럼 여기도 n분의 p 빼기 a. 이거는 여기가 뭐요? x는 a. 여기가 x는 b. b에서 a를 뺀 다음에 n개를 쪼개. 그러면 이게 원기둥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가 원기둥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가 A에서부터 그만큼 몇 번째에 떨어져 있는 도형의 단면의 넓이. 민넓이. 얘가 민넓이. 얘는 곱하기 높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 즉 원기둥을 n개를 쪼개는데 더 잘게 쪼개서 다 더하면 그게 부피지. 그럼 얘는 결국 뭘로 바뀐다 그랬냐?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맞아? 그럼 얘도 당연히 뭘로 바뀌겠어? 얘도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sx dx 여기 바뀌겠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봐. 이런 평면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다 더하면 된다고. 어차피 그 직사각형으로 쪼갤 때 이게 뭐라 그랬냐 아까 자 이게 뭐요? 델타 x가 가로요. 델타 x 가로 가로 그다음에 세로 이게 뭐요? 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다 더해라 기울어. 그럼 얘는 뭐요? 이게 높이 이게 밑면 그러니까 뭐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게 이게 꼭 이제 그림은 원으로 돼 있지만 원이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인데 내가 여기다가 x축을 꼽았을 때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입체도형의 넓이식을 알 수 있다면 그게 꼭 원이 아니더라도 이 토형의 식을 알 수 있다면 그 토형의 식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부피. 그래서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 이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A서부터 B까지 더한다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고. 자, 대표 유형 우리 120번 자, 다음에 곱하시오. 자,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제곱 센티미터 이다. 물의 깊이가 5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릇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릇에 여기를 이제 0이라고 생각하고 그릇의 끝을 0이라고 생각하고 그릇의 깊이 이렇게 여기다 이제 x축을 꼽은 거지. 이게 x축인 거. 그러면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일 때는 즉 x라는 깊이일 때 요 단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이렇게 요 단면을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구해졌어. 물의 깊이가 x일 때 그냥 요 수면의 넓이가 그냥 나왔어.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라고? 6x라고. 근데 물의 깊이가 총 얼마라고? 5까지 이렇게 있대 물이. 그럼 이 물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5까지 단면의 넓이 이거 계산하면 이게 물의 부피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축으로 설정한 거에 수직이게 축으로 설정한 거에 수직이. 왜냐면 어떤 이런 입체도형을 내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n개의 원기둥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원기둥의 밑넓이를 나타내는 sx라는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원기둥의 넓이의 합 저기서 이제 원기둥이라고 했죠. 밑면의 모양에 따른 기둥. 밑면이 예를 들어 원이면 원기둥일 거고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일 거고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생각한다 그 내용이고. 다음 얼른 그만 졸고 일어나고. 높이가 4cm인 입체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cm인 지점에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는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의 x제곱인 1이다. 이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번에는 1번이고 2번은 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걸 꼭 높이라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할 필요 없이 좌우로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있냐면 원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원인데 높이가 총 4래.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는 4야. 높이가 4인 입체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x만큼 자르면 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x인 원이다. 루트 2의 x라고 반지름이. 그러면 반면의 넓이는 얼마냐면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거든. 파이 r의 제곱. 그럼 뭐요? 파이 곱하기 2의 x제곱이거든요. 네. 이게 단면의 넓이. 그럼 뭐 구하는 거? 입체적인 부피니까 결국 부피는 인티그랄 0부터 4까지. 단면의 넓이 뭐? 파이 2의 x제곱 dx 이렇게 구하면 되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120번 유형은 단면이 SX만 알면 이제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단면이 밑면하고 평행한 형태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 평행한 형태의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입체도요.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보시오. 121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형. 사각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네. 밑면이 사각형인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자, 그러면 항상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체도형이 나왔어. 그러면 오뎅꼬치를 잘 뽑아야 된다고.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오뎅꼬치라고 하면 축, X축. X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이 뭐 이렇게 뽑아도 되고 옆에로 눕혀서 해도 되고 그러니 본인이 보기 나름 뽑아놓고 뭐라 그랬어? 높이는 H. 그러면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야? H.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가 얼마요? S. 그러면 X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얘랑 얘는 어땠어? 잘 맞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단면의 넓이를 뭐로 나타내면 돼? X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식 X로 나타내면 되지? 그러면 자, 이 지금 도형하고 이 도형은 닮은 비가 X 대 H냐? 네. X 대 H로 닮았고 그럼 닮은 비가 X 대 H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넓이의 비가 필요하잖아? 넓이는 X제곱 대 H제곱이네.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니까 그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SX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나 그랬어? 이거네. 그러면 H제곱 SX는 X제곱 S고 내가 필요한 SX는 H제곱 X제곱 S 이거네. 그럼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SX H제곱 X제곱 S D X 하면 되지. 해볼까 이거는? 앞으로 넘겨 X 빼고 H제곱 S 0부터 H까지 X제곱 DX H제곱 S 3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H 네. 그럼 H 넣으니까 이거냐? 네. 그러면 3분의 1 S H 3분의 1 S H가 뭐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우리 뿔은 어떻게 구했어 항상?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까지는 쉬워. 왜냐면 자 120번은 SX가 나온 거야. SX가 나왔고 다음 121번은 SX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입체도형이라고 다음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서는 어려워. 빨리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형 110, 120 이제 2번은 입체 도형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데 단면이 밑면의 수직인 경우. 자, 무슨 말이냐? 입체 도형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한번 문제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밑면으로 한대. 얘를 밑면으로 한대. 근데 입체 도형이에요 지금. 얘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얘를 밑면으로 하는데 그것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원이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밑면인데 입체 도형이니까 뭔가 볼록 튀어나와야 돼. 됐냐? 얘를 뭔가 볼록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그렇게 그렸잖아. 이게 y축, 이게 x축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밑면이고 이게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볼록 튀어나온 입체 도형을 밑면에 지금 단면 밑면에 지금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고. 이렇게 딱 잘랐더니 수직인 평면,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뭐가 된다고? 요렇게 반원이 된다고. 요렇게 자르면 또 요렇게 반원이 되고. 이 입체 도형은 너네가 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연속적으로 하면 뭔가 만두같이 생긴 거야. 근데 이렇게 뭐냐면 반원이야. 만두를 딱 해놓으면 이게 옆에서 이렇게 반원 모양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어. 송편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긴지 알겠어? 그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네. 그럼 얘는 결국 여기다가 오뎅꼬치를 꼽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고. 다음 이 단면의 이제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어. 원점이요. 그러면 요게 지름이 돼. 지름이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게 지름이잖아. 네. 요게 반원의 지름. 됐냐? 이게 보통 반원일 수 있고 또 뭐일 수 있어? 정삼각형일 수 있고 뭐 정사각형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단면의 모양은 뭐 알아서 다 바꿀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얘는 지금 뭐였다고? 반원이었으니까 얘가 지름이니까 이게 반지름. 그러면 x는 2분의 1 반원이니까 파이 r 얘가 r이야. 네? 제곱. 이거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해주면 그게 부피라고. 이렇게 식을 이제 단면의 넓이 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식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식이 제일 첫 번째 그냥 나와 있는 형태.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형이라서 밑면의 평행한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 얘는 좀 특이한 형태라고. 좌표 평면에다가 좀 특이하게 밑면을 설정하고 그 밑면에다가 설정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일정한 어떤 도형의 모양 이게 반원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했을 때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 다음 우리 대표적으로 또 123번 뭐냐면
자, 원기둥이 있어. 원기둥을 여기 보다시피 여기 중심 있고 이렇게 딱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으로 이거 뭐 롤케이크를 이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 그럼 뭐가 생겨? 이렇게 생기냐? 네. 저거의 부피를 구하라고. 얘의 부피를 구하라고. 그럼 얘도 항상 우리 오뎅꼬치를 잘 꼽아야 된다고. 오뎅꼬치를 어떻게 꼽냐? 이렇게 꼽아.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냐? 2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마 2고 0이고 여기가 2네. 됐냐? 네. 거기서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다르면 뭐가 생긴다? 우리 삼각형이 생긴다. 여기가 직각이. 여기가 몇 도? 몇 도로 잘랐어? 60도. 이거네. 자, 그러면 요 원이 뭐였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잖아? 자,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뭐? 이게 뭐야? y값이잖아, y값. 네. 그게 지금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y값은 그 다음에 양수니까 y는 루트의 4 빼기 x제곱이 그러고 요거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는 2대 1대 루트 3 얘 루트 3 배한 거 이거네? 됐냐? 여기 덧면 그럼 이걸 뭐 해라? 마이너스 b까지 보내주면 되네. 연습해야 돼. 밑에 마찬가지 지금 뭐야? 수박을 몇 도 간격으로? 30도로 쪼갰잖아. 그럼 이것도 오뎅꼬치를 어디다 꼽아야 돼? 여기 있고 여기 단면의 중심을 지나가게 요렇게 잘랐어. 그림이 어디다 꼽아? 단면이 요 단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렇게 꼽아. 여기 원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반지름 3 여기 마 3 여기 3 플러스 x만큼 떨어졌을 때 면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면이 어떻게 나오냐? 자르면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오냐? 여기가 30도? 네. 인 뭐? 요렇게 나온가? 반지름 똑같은? 맞아? 네. 제일 좀 모양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여기 제일 가운데 거 잘라보면 되지. 이게 반지름, 요게 반지름 요렇게 자를 거지. 근데 지금 뭐냐 그게 부채꼴이냐? 요렇게냐? 네. 여기는 곡선 모양이냐? 단면이 부채꼴이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단면의 모양을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라 어떤 도형인지는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잘라보면 되겠대. 얘는 직각삼각형. 얘는 가운데 딱 자르니까 뭐? 부채꼴. 그래서 그 단면의 또 넓이를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구한 다음에 뭐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하면 되겠대. 요 세타가 이제 60,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8이라 나왔지? 6분의 8이라 나왔으니까 단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제 접근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제 저런 식으로 출발한다. 라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도형이 나오면 그 도형에 해당하는 오뎅꼬치를 어디다 꼽을 건지 잘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저기 가보면 막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우리 22조 300쪽 보면 뭐 식이 막 그렇게 복잡해. 근데 결국엔 똑같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그 함수식 하나 나오고 그게 뭐 직사각형이면 제곱해주면 되고 정사각형이면 제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SX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290도 똑같이 그림으로 나오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운 거고, 우리가 288쪽 같이 그냥 식으로만 나와 있는 형태에서 하는 것도 자꾸 좀 생각을 해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아무튼 결국에 중요한 게 이렇게 원웨이 꼬치를 이렇게 어떻게 잘 꼽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 처음에 밑면에 평행한 어떤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하면 밑면의 수직이게 x좌표를 뽑았어. 맞냐? 그 다음에 어떤 밑면을 하나 설정해주고 밑면이 되는 면을 하나 설정해주고 그 면의 수직인 면으로 잘랐으면 그 수직인 면하고 항상 이 단면하고 x축이 수직이 되게. 그래서 여기서 x만큼 떨어졌을 때 어떤 단면의 넓이 구하고 x만큼 떨어졌을 때 단면의 넓이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오뎅꼬치를 꼽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오뎅꼬치 꼽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단면이 항상 오뎅꼬치의 수직이 되게, 그 다음에 그 면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아야지. 얘도 마찬가지 꼽고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가게. 이거 보통 뭐 이런 식이고 단면이 이렇게 잘라야지 일정한 모양이 나오네. 이거를 조금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크게 수투에서 배웠던 어떤 넓이, 함수와 x축 또는 함수와 y축 이런 것도 둘러싸인 넓이, 그 다음에 그 넓이에서 그 넓이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도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수 있다. 적당히 쪼갠 다음에 크게 흐름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우리 평면 도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했던 것처럼 넓이하고 높이만 하면 되니까 높이가 뭐 델타 x였고 요게 sx니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sx dx 하면 부피도 구할 수 있다고. 그 부피를 구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 밑면이 축하고 수직이 돼서 식 자체가 나온 형태, 아니면 내가 식을 구해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형태 두 가지로 다 나왔고, 여기까지가 아마 넓이라든가 부피 구하는 거에 대한 유형이 이제 나오고, 그 식은 세세한 거는 뭐 문제마다 달라지니까 아무튼 기본적인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속도와 거리 그것만 하면 되네.